드디어 무과에 급제하다. 나는 천성적으로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났다. 한 번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실패인가? 한 번 해서 안 되면 10번을 하고 10번 해서 안 되면 100번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순신 정신이다. 정말 억척스럽게 준비하였다. 4년이 훌쩍 지나갔다. 내 나이 32살이다. 1576년 2월 다시 훈련원을 찾았다. 10년 무과였다. 무과는 3단계로 되어 있다. 지방에서 치르는 1단계 시험에서는 무예 즉 무술 실력을 본다. 여기에 합격한 인원은 중앙에서 2단계 시험을 보는데 그 과목은 무예, 학문, 군사학이다. 이 2단계 시험에서 28명을 선발한다. 여기에 선발되면 사실상 급제를 한 것이다. 최종 3단계 시험에서는 급제 등급만을 결정한다. 3단계 시험은 말 타고 활쏘기, 달려가며 활쏘기, 격구 등으로 되어 있다. 나는 한 단계 한 단계를 무사히 통과하였고 마지막 3단계까지 잘 마쳤다. 이순신 합격이요. 드디어 급제를 하였다. 나의 무과 급제 등급은 병과 제사인이다. 병과 제사인이라니 장원 급제도 아니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면 현충사 충무공이 순신기념관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면 안다. 분명히 병과 제사인이다. 참고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어려운 시간 내서 갔다가 헛걸음하지 않기 바란다. 실전은 성적순이 아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그렇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내가 급제했던 당시 무과에서는 29명을 뽑았다. 내 성적은 12등이다. 분명히 그렇게 높은 성적은 아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정삼품 당화관 이하의 전현직 군관도 응시할 수 있었는데 급제하면 정식 관직에 임명하거나 품계를 승진시켜주는 특혜를 주었다. 그래서 많은 전현직 군관들이 시험에 응하였다. 장인 방진이 도와주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거의 독학으로 무예를 연마한 내가 전현직 군관들 속에서 12등을 차지한 것은 결코 나쁜 성적만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디 실전에서 성적순으로 승패가 갈리던가. 공부를 1등한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던가. 당시까지 급제자의 평균 연령은 33살이었다. 내 나이가 32살이었으니 평균 연령으로만 본다면 1년이나 빠른 셈이다. 내가 급제한 병과에게는 종고품의 품계가 주어졌다. 조선시대 관직 체계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다. 최전방 소대장으로 나가다. 이제 내가 나란 일을 시작하는구나. 임진왜란을 16년 앞에 둔 시점이었다. 나는 임시직으로 잠시 훈련원 봉사를 맡았다. 권지 훈련원 봉사라 불렀는데 정확히는 훈련원 봉사의 견습생 즉 인턴이었다. 나는 정식 발령을 기다리면서 시를 하나 지었다. 대장부로 세상에 태어나 써주면 죽음으로 충성을 다할 것이요 써주지 않는다면 밭을 갈아도 족하리라. 장부 출세 용즉효사 이충 불용즉경 야족에. 드디어 함경도 동구비보의 권관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급제했던 그해 1576년 12월이었다. 동구비보는 백두산 아래 개마고원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 유배지로 유명했던 삼수와 갑산이 바로 인근에 있었다. 혹시 삼수갑산이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라는 악명 높은 오지였다. 당시에 여진족이 창궐하여 조선의 경계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먼 오지에 병력을 보내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바로 그곳에 내가 첫 부임지로 간 것이다. 그야말로 전방 중에 최전방이었다. 12월에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동구비보에 도착한 나는 실망을 금치 못하였다. 전투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가장 먼저 무기를 고치고 병사들에게 훈련을 시켰다. 시간 나는 대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다. 언제 여진족이 쳐들어오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동구비보는 나의 공식적인 첫 근무지라 내게는 아주 소중한 추억의 장소이다. 그런데 오늘날 동구비보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동구비보란 이름도 사라졌다. 장진강을 경계로 보를 구축해서 방어했음을 볼 때 자작구비보 또는 그 아래 어느 곳으로 추정만 할 뿐이다. 병조정랑 서익의 청탁을 거부하다. 동구비보에서의 근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때가 1579년 2월이다. 거의 2년 2개월 만이다.
서울에서 종팔품인 훈련원 봉사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하였다. 그해 10월에 다시 충청병영의 군관으로 나가야 했다. 충청병영은 서산 해미읍성에 있는데 서울에서 지방으로 좌천된 셈이다. 내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당시 나의 직속상관으로 정호품인 병조정랑 서익이 있었다. 그는 나보다 3살이 많았고 이율곡과도 친분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인사청탁을 했다. 나의 봉사 직책이 인사를 담당하는 직책이었기 때문이다. 자기의 친척을 정칠품인 참군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서류를 조작하여 올리라고 한 것이다. 말이 청탁이지 이것은 바로 명령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관례적으로 직속상관의 말에 순순히 따르지만 나는 단호한 말투로 대답을 했다. 아래 있는 자를 건너뛰어 올리면 당연히 승진할 사람이 못하게 되는 일이니 공평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 법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서익의 얼굴은 붉어졌고 결국 이 일로 나는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인사조치를 당하였다. 달랑 옷과 입을 뿐. 이렇게 나는 충청도 병영에 있는 해미로 갔다. 이곳에서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 행록에 보면 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순신이 거처하는 방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고 다만 옷과 입을 뿐이었다. 휴가를 얻어 고향에 부모님을 뵈러 갈 때는 반드시 남은 양식을 담당 병사에게 돌려주었는데 병사들은 그의 철저함에 경의를 표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직속상관 병마절 도사가 내게 다른 군관의 집을 사사롭게 찾아보자고 하였다. 나는 상관의 잘못을 지적하며 단호히 거절하였는데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병마절 도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술이나 깨서 말하든지. 검은고 청탁을 거절하다. 1580년 6월 나는 36세로 발포만호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이때 직속상관인 전라자수사 성박이 검은고를 만들기 위해 객사뜰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겠다고 군관을 보냈다. 이충무공전서 권구의 기록을 보면 이렇다. 관청 객사의 나무는 관가의 소유물이다. 또한 심어서 배양한 지 수십 년이거늘 하루아침에 베어 구경에 쓰지 않고 사적인 물품을 만들려 함은 불가하다. 성박이 크게 화를 내었으나 감히 베어가지는 못하였다.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공직자는 작은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그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내게 또 다른 불행이 왔다. 바로 서익이라는 사람 때문이다. 지난날 훈련원 봉사 때 인사청탁을 거부해서 앙심을 품었던 바로 그였다. 1582년 2월 변방에 군기물을 감찰하는 군기경차관이 파견되었는데 그가 바로 서익이었다. 서익은 발포의 상황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군기가 부실하다고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 때문에 나는 발포만호로 부임한 지 18개월 만에 파직을 당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을 준비시킨 발포만호. 비록 여러 일이 있었지만 발포만호 근무는 내게 있어서 바다를 알게 한 절호의 기회였다. 그동안 육군만을 경험했었는데 발포에서의 경험은 수군으로서의 값진 경험을 하게 한 것이다. 발포지는 전라남도 고흥군 도하면 발포리에 있다. 동북쪽에 사도진과 더불어 전라자 수영을 애워싸고 있는 요충지이다. 나는 발포진을 돌아보며 수군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바다를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바다는 쉽지 않았다. 변덕스러웠고 도무지 깊은 속을 알 수 없었다. 그동안 지휘관을 보좌하는 일만 했었는데 이제 발포라는 하나의 진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라자 수영을 알게 되었다. 전라자 수영은 5관 5포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나는 발포만으로서 1관과 4포의 진을 책임졌다. 후일 내가 바로 그 자리 전라자 수사로 갈 것을 어찌 알았겠는가. 하늘은 임진왜란 12년 이전에 이렇게 나를 준비시켜 주셨다. 율곡 이의를 만나기를 거절하다. 나는 발포만호에서 파직되고 넉 달이 지난 1583년 5월 이전에 근무했던 서울의 훈련원 봉사로 복귀하게 되었다. 39살 때의 일이다. 그해 12월 병조판서였던 율곡이 나를 알아보고 류성룡을 통해 만날 것을 청하였다. 류성룡 역시 나의 앞길을 위해 율곡을 만나볼 것을 내게 권하였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율곡은 나보다 9살이 많았지만 제사대 때 조상이 나누어져서 내가 12대가 되고 율곡은 13대가 된다. 내게는 19촌 숙질 관계였다. 이충무공전서 권구에 보면 이때 내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다. 나와 율곡은 같은 덕수이씨 문중이라고는 하지만 그가 병조판서의 자리에 있을 때 만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요.
아무리 잘 나가는 문중 사람이라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나는 만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39살이 되는 1583년 7월에 함경도 남병사의 군관이 되었다. 그리고 10월에 함경도 건원부의 관관이 되었다. 11월 5일에 나의 아버지 이정이 돌아가셨다. 73살의 나이다. 나는 저 멀리 함경도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고는 다음 해인 1584년 1월에 전해졌다. 통탄할 일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뒤늦게 고향으로 내려가서 3년상을 치렀다. 1584년 1월 6일 율곡 이이가 과로가 겹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49살의 나이다. 이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났다. 내 나이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었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패권을 잡기 위한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누가 이기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그 다음에 불꽃이 어디로 튈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다.